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7일 수요일 뉴스투데이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비공개로 검찰에 소환돼 17시간 동안 조사를 받고 오늘 새벽 귀가했습니다. 경영권 승계를 목적으로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검찰은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조만간 결정할 방침입니다. 윤수환 기자입니다. 오늘 새벽 서울중앙지검 17시간의 조사 끝에 귀갓길에 오른 이재용 부회장은 차량 창문을 내려 취재진을 향해 한 차례 인사한 뒤 검찰청사를 빠져나갔습니다. 이 부회장은 지난 2017년 2월 국정농단 특검팀에 나간 이후 3년 3개월 만에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 부회장을 비공개로 소환한 검찰은 삼성바이오 회계 조작을 둘러싼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 압력을 행사했는지 집중 추궁했습니다. 검찰은 삼성바이오가 2015년 당시 자회사의 부채를 숨기는 회계 조작으로 기업 가치를 부풀렸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결과 이재용 부회장이 최대 주주였던 제일모직의 가치도 덩달아 상승했습니다. 반면 합병 대상인 삼성물산의 가치는 의도적으로 낮췄고 경영권 승계의 길목에서 이 부회장은 절실했던 삼성물산에 대한 지배력을 손쉽게 강화했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삼성 측은 바이오 산업의 성장성을 고려한 정상적인 회계 처리였다며 합병으로 인한 피해자도 없었다고 반박합니다. 결국 경영권 승계 작업을 위해 이 부회장을 정점으로 한 그룹 수뇌부가 어떤 불법 행위를 기획하고 실행했는지를 밝히는 게 수사의 핵심입니다. 그간 검찰은 삼성미래전략실과 삼성물산, 삼성바이오의 전현직 임원들도 대거 조사했습니다. 검찰은 이달 안에 이들의 사법처리 범위와 함께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도 결정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윤수환입니다. 초등학교 1, 2학년과 유치원생 그리고 고2, 중3이 오늘부터 등교를 합니다. 등교 학생만 240만 명에 달하는데 학생들을 최대한 분리한다는 원칙에 따라 서울 중학교의 경우 중간고사도 생략됩니다. 이덕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주 고3에 이어 오늘부터는 고2와 중3, 그리고 초등학교 1, 2학년과 유치원생의 등교 개학이 시작됩니다.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등교가 미뤄진 채 온라인 수업이 시작된 지 87일 만입니다. 하지만 유치원생과 초등학생, 학원 강사 등이 확진 판정을 받는 사례가 계속되면서 전국 447곳의 학교와 유치원은 다음 주로 등교를 연기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등교 개학을 하루 앞둔 어제 구체적인 수업 운영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중학생들의 경우 1학기 지필평가를 한 번만 봐도 되도록 했습니다. 중간고사를 건너뛰고 기말고사만 보도록 권고한 겁니다. 다만 고등학생의 경우 성적이 입시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모두 치러야 합니다. 이와 함께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1학기 수행평가 영역과 비율, 서술형과 논술형 평가 비율 등은 학교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또 야간 자율학습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희망자 예안에 오후 6시까지 허용했습니다. 한편 내년으로 예정됐던 고등학교 1학년의 무상교육은 한 학기 앞당겨져 올해 2학기부터 시행됩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추경 예산으로 무상교육 실시에 필요한 452억 원을 확보했다며 학부모들의 부담을 줄이고 교육 공공성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덕영입니다. 미국과 유럽 증시도 크게 올랐습니다. 코로나19 백신 개발에 대한 기대감과 주요 국가들이 경제 활동을 재개하면서 기대감이 상승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장인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현지 시간 오전 9시 48분 기준으로 전날보다 613.12포인트 급등한 25,078.28에 거래됐습니다.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 500 지수도 전날보다 59.55포인트 오른 3,015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148.37포인트 상승한 9,472.96에 거래됐습니다. 코로나19 백신 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투자 심리를 북돋았습니다. 미국 제약업체 노바백스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1단계 임상시험을 개시했다고 전날 밝혔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이 경제 활동을 재개하기 시작한 것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일본 정부는 코로나19 긴급 사태를 해제하겠다고 밝혔고, 영국은
다음 달 대부분의 소매업종 영업을 재개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 같은 분위기에 힘입어 유럽 증시도 크게 올랐습니다. 현지 시간 26일 영국 런던 증시의 FTSE 100 지수는 전 거래일 종가 대비 1.24% 상승한 6,067.76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독일 프랑크푸르트 증시의 DAX 지수도 1% 올랐고 프랑스 파리 증시의 CAC 40 지수 역시 1.46% 상승했습니다. 국제유가도 상승했습니다. 7월물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은 전 거래일보다 3.28% 오른 34.44달러에 브렌트유는 1.8% 상승한 36.17달러에 거래됐습니다. MBC 뉴스 장희수입니다. 미국은 50개 주 모두가 경제 재가동에 들어간 가운데 18개 주에서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본인과 다른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라는 호소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워싱턴 여홍규 특파원입니다. 뉴욕 증시 객장에 박수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코로나19 사태로 폐쇄됐던 오프라인 객장이 2달여 만에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뉴욕주는 지역에 따라 순차적으로 경제 활동을 재가동하는 가운데 오늘은 미드 허드슨 지역이 1단계 경제 정상화에 들어갔습니다. 지난 3월 미국 내에서 최초로 공세 조치가 발령됐던 뉴 로셀시도 정상화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롱아일랜드 지역도 내일부터 정상화에 들어갈 예정이어서 이제 1단계 경제 정상화에서 제외된 지역은 뉴욕시만 남았습니다. 앤드루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뉴욕주의 코로나19 사망자 수가 하루 100명 아래로 내려간 건 좋은 소식이라면서도 아직은 안심하기 이르다며 마스크 착용을 강조했습니다. Well, I don't like the way it looks. You know what? Paint something on the mask, right? Get a new color. You know, you can get a designer mask. 미국 내 50개 주가 경제 재가동에 나선 가운데 3분의 1이 넘는 주에서 여전히 코로나19가 확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CNN 방송은 조지아와 캘리포니아, 플로리다, 버지니아 등 모두 18개 주에서 신규 환자가 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22개 주는 신규 환자가 일정 수준을 계속 유지하고 있고 환자가 감소하는 곳은 10개 주에 불과하다고 전했습니다. 버지니아주는 어제 하루 신규 확진자가 최고치를 기록하며 비상이 걸렸습니다. 버지니아주 정부는 이번 주 금요일부터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하라는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That's at a store, a barber shop, a restaurant, on public transportation, at a government building, or anywhere where people can congregate in groups. 미국 언론들은 현충일에 트럼프 대통령은 마스크를 쓰지 않은 반면 바이든 전 부통령은 마스크를 착용해 대조를 보였다며 이는 마스크를 둘러싼 미국의 분열상을 단적으로 보여줬다고 평가했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여홍규입니다. 어제 저녁 경기도 군포시 삼본역 주변 상가 건물에서 불이 나 1명이 숨지고 18명이 다쳤습니다. 충북 청주에서는 승용차와 배달 오토바이가 충돌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밤사이 사건 사고 소식 박윤수 기자입니다. 건물 외벽을 따라 시뻘건 불길이 치솟고 옥상 위엔 하얀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소방대원들은 사다기 차로 건물 고층에 고립된 시민을 구조합니다. 얼마나 무서울까. 어제 오후 6시쯤 경기도 군포시 지하철 4호선 삼본역 근처 상가 밀집 지역에서 8층짜리 복합 건물에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건물 7층에 살던 36살 정모 씨가 숨지고 18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또 건물 안에 있던 주민과 식당 손님 등 30여 명이 옥상과 건물 밖으로 대피했습니다. 소방당국은 화재 직후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소방차 등 장비 54대와 소방대원 220여 명을 투입해 1시간 반 만에 불길을 잡았습니다. 소방당국은 건물 외벽에 있던 실외기가 대부분 타버린 점 등을 토대로 건물 밖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기 위해 오늘 합동감식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어젯밤 9시쯤에는 충북 청주시 가경동 서경중학교 앞 삼거리에서 좌회전을 하던 승용차와 직진하던 배달 오토바이가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 A씨가 목등을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승용차가 비보호 좌회전 도중 마주오던 오토바이와 부딪혀 사고가 났다면서
운전자들의 과실 정도를 조사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MBC 뉴스 박윤수입니다.